두 번 돌려주면 안 될까요? 타이틀. 자, 소개하시죠. 먼저 인사드릴까요? 예. 두 기자. 네. 제가 클로징에서 잘 소개를 한 거 맞습니까? 네. 예. 생활 속의 법률 코너 앞으로 고정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아, 네. 반응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오늘 첫 방이 막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 굉장히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법조팀 네. 기자잖아요. 맞습니다. 예. 최윤경 기자, 네. 송호영 기자. 네. 예. 굉장히 의욕을 부리고 또 이제 소셜 라이브에서 네. 뭐 다들 뭐 많이 봐서 또 이제 유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윤경 기자는 또 일타 강사로서 또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뭐 고정 코너로 충분히 자리를 잡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뉴스 중에 이제 소식이 들어와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미처 못 전해드렸습니다. 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영장 심사에서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민용 앵커도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노진호 기자의 기사를 읽으면서 잠시 생리적인 현상으로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당황했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을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양해해 주실 것이고 가끔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목이 메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무튼 오늘 과하게 그랬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에서는 항상 하고 있는 지난 한 주 동안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들고 있네요. 네. 최윤경 기자가 네, 마음에 드는 네. 의견으로 해가지고 하나 좀 마음에 소개를 드는 해주시죠. 의견. 저의 지난주 화두이기도 했는데 황교안 대표의 발언. 아, 외국인 예. 노동자에게 동일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는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이 시청자의 의견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대신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임금 차별을 둬야 하는 점에 있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비교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 비단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슈는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라는 논리가 있고 방금 최윤경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보고서나 또 정부의 어떤 분석에 따르면은 분명히 저희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겹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이 한국 노동자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였지만 이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렇게 했고 예전에 그래서 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던 얘기기는 한데.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이렇게 이질감이 덜한 중국 동포를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역시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어쨌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기여한 바가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전제였잖아요. 그 차별을 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가 우리 경제에서 기여한 바가 없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이 잘 모르고 저는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다 똑같이 내잖아요. 그렇죠. 한국인이든 예.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내는 거고 또 소비를 하면 또 소비할 때 그렇죠. 우리가 소비세를 똑같이 내는데 기여라는 게 어떤 기여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노동 자체가 또 기여이기도 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전혀 없는 다소 좀 뭐랄까 생각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지금 하지만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이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정도로 이 얘기 예. 그 제가 팩트 체크도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기사 속에 나이가 헷갈린다. 이 언론사들 보도할 때마다 뭐 6세인지 4세인지 만 4세인지 만 6세인지 뭐 이런 게 좀 혼동이 된다. 저희 기사를 할 때는 보통 만 나이로 이제 통일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신문 기사를 쓸 때 조금 다르긴.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연도에서 예. 출생 연도를 빼서 신문 기사를 쓸 때 나이를 짓게 하는데 그게 좀 서로 다른가 보요 예. 아무튼 통일이 필요해 보이는 우리끼리 너무 대목이네요. 많다는 걸 확인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 최영렬 기자가 제가 이제 생활법률 코너를 고정적으로 한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네. 뭘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네, 오늘의 그 주인공은 송우영 기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난 일주일을 들여가지고 이것만 했나요? 네, 아. 법원에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좀 조심스러웠던 건 생활법률이라고 코너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슈는 그 신림동 CCTV 네. 있잖아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네, 네. 주거 침입 예. 강간 미수 사건인데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이 밤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남일처럼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그쵸.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생활법률이라는 이름을 달기에 부담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네, 있을 수 예. 아주 있는 많이 일이죠. 일어나는 봐야지 될 일이죠.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 읽었잖아요. 브리핑에서도 어떤 복면을 한 사람이 네. 10대 청소년 성추행하고 뭐 도망가. 야외기는 했지만 예, 그거 참 충분히 할 수 있는 생활법률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는 주거 침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서 적용됐던 주거 침입 강간죄가 예. 따로 있는데,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릴 네. 것이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건 개요는 너무들 많이 아실 텐데, 지난달 28일에 그 한 남성이 신림동 소재에 있는 건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다행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 문을 확 닫아버리는 바람에 들어가지 네. 못했는데 그 남성이 문이 닫힌 후에도 계속해서 문고리를 아, 잡고 흔들고 네, 문을 치고 보여드릴게요. 했잖아요. 그때 이제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이 CCTV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네. 분들이 공분을 했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예. 것을 공포감을 본인도 같이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문을 누가 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공포감하고 실제 영상을 봤을 때하고 정말 그쵸. 차이가 큰데 되게 섬뜩한 영상이었어요. 이 문을 따고 그리고 여기 도어락에 맞아요. 비밀번호 네, 비밀번호를 확인하려고 열려고 시도하는 네, 거죠. 시도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잡히면서 이제 온라인이 되게 들끓었죠.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좀 없진 않았잖아요. 네. 뭐 앞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이 남자가. 이런 인터넷에 글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맞아요. 올라오고. 근데, 신고도 들어오고. 네, 근데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맞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처음에는 이 그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이제 입건을 네. 했어요. 사건 예. 시작했는데 여론이 정말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좀 더 수사를 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에 주거 침입 강간 미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네, 신청을 신청을 했고 했죠. 법원이 발부를 해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지금은 이게 사건이 검찰에 와 있는 단계에 있고 검찰이 이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을 다시 그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좀 더 보고 이제 곧 법원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아, 네. 그런 주거 침입죄라는 것도 있고 강간 미수도 있고 네, 근데 주거 침입 강간 미수라는 라는 게 또 것도 별도로 있는 있고 거죠. 예. 예, 그런 거군요. 예,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헷갈리는 게 주거 침입하고 강간 미수 두 가지 혐의로 이제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요 신림동 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찰은 지금 정확히 한 가지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예. 성폭력 특례법상 주거 침입 강간의 미수 음. 그 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앞으로 아마 검찰도 바꾸지 않으면은 요거로 재판을 받아서 이제 유죄 무죄가 가려지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성폭력 특례법상으로 이런 혐의, 이런 법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또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범죄다. 네. 또 그렇게 예.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이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주거 침입 성폭력이 305건이래요. 매일 하루 한 건 정도는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 중에 주거 침입 강간으로 결정이 된 거는 105건. 예. 30% 정도는 실제로 일어났다. 이런
일단 이게 혐의 적용 어떤 걸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가 조금 중요한 게 그렇죠. 나중에 그게 재판으로까지 가서 결국 이 사람을 우리 사회가 뭐 주거 침입을 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주거를 침입해서 강간을 하려던 사람으로 볼 것인가를 규정짓는 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어떤 혐의를 결국에 적용해서 기소할지는 또 봐야 두고 되는 거죠. 문제이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도 또 이제 갑론을박이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주거 침입을 시도는 했지만 하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강간 미수까지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들어가려 한 것만으로도 강간 미수가 인정이 예. 될 수 있느냐, 너무 해석을 넓게 보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기사들도 막 나왔었죠. 네. 일단 그 강간 미수로 볼 수 있느냐, 요게 가장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예. 경찰이 밝힌 이유는 지금 현재 경찰이 검찰에 넘긴 상태니까 넘기면서 경찰이 밝힌 이유는 이제 그걸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은 CCTV 영상을 보면은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시도하면서 휴대폰을 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이런 행동, 이거는 뭐 CCTV로 보이니까 저희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거 외에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로 종용하는 등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갈 것처럼 해서 공포감을 느끼게 했고, 요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요게 이제 검찰도 같은 판단을 할지, 그리고 예. 재판에 가서 재판에서도 인정이 될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거기까지는 경찰의 판단이 그랬다. 예, 예. 근데 어쨌든 법원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혐의로 영장을 내준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의견이 많죠. 있죠. 맞아요. 예.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예. 재판 가서는 이제 그 경찰이 밝힌 요 말이나 행동 같은 거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데, 재판에서 아마 공개가 될 텐데 그 말이나 행동을 들었을 때 아, 저거는 성폭력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인지 아닌지, 그런 게가 앞으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그럼 주거 침입 그 범죄의 형량과 네. 그리고 그 주거 침입 뭐 강간 미수 형량은 좀 다른가요? 차이가 네. 있나요, 그것도? 큰 차이가 있죠. 한번 네. 설명해. 송우영 기자. 오늘의 주인공인 이틀 송우영 동안 기자께서. 준비한 송우영 기자가 네. 네. 예. 전 이런 이틀이나- 열심히 빨간 펜 쳐서 주는 원고는 처음 받아봤어요. 네. 우영이가 이렇게까지 네. 열의가 우영이가 한 겁니까? 가득한 최유경 기자가 예, 제가- 기자님이 제가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한 걸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재판 네. 안 챙겼군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형법상 주거 침입만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범죄인데 네. 그 성폭력 특례법상 주거 침입 강간 미수는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도 아. 가능한. 이하 이상이네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아 그냥 형법상 그러니까 어떤 성폭력에 대한 의지 없 그냥 이제 남의 집 이렇게 침입했을 때 네. 그때가 이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네. 성폭력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주거 침입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이상 무기징역 무기징역 예, 합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이 세냐 안 세냐 형량이 놓고 볼 때 대체로 그 법 뒤에 뭐 이하가 붙는지 이상이 붙는지로 또 나뉘잖아요. 예. 근데 아예 이하 이상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벌금형도 없고 그래서 예.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 침입이라는 게 주거 침입만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 네, 왜 네, 그 그쵸. 주거를 침입한 게 목적이 아니라 침입을 하는 수단으로 그 다음에 강도를 그쵸. 하는지 강간을 네. 하는지 살인을 그쵸. 다음 범죄가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거 침입만 가지고 이제 형량이 결정되는 아, 경우는 그쵸. 많지는 네. 않고 예. 주거 침입은 다른 이제 범죄 혐의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뒤에 지금 좀 전에 송영 기자가 말했던 주거 침입 강간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 이미 그냥 목적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형이 네. 무겁다고 네,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주거 침입에도 관심이 많이 갖게 됐는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예. 그냥 주거 침입하면은 뭐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거야. 혹은 어떤 사람이 그냥 주거 침입만 하는 거야. 절도도 안 하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예, 왜냐면 성폭력도 우리가 저지르지 한국 남의 않고. 집 앞에 갔을 아, 때 약간 이별? 그렇게 극단 아니 개인적인 사유로 그렇게 안 가는데 이제 아, 예.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아, 선배가요? 예, 되게 예, 많이 죄송합니다. 가잖아요. 저희가. 네, 네, 네. 고위공직자의 그렇죠, 가죠. 집 예, 앞에 예. 가거나 그렇죠. 무슨 뭐 범죄 피의자나 피해자의 예, 집에 참고인. 가거나 하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예. 나는 집에 가지도 않았고 복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 이제 소위 뻗치기라는 거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었을 때 이제 후배 기자를 보내면은 후배 기자가 그 집까지 갑니다. 그럼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전화 오는 거예요. 맞아, 꼭 그렇죠. 선배 문이 열렸는데요.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그건 또 무조건 달라지니까. 들어가는데. 그건 뭐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그 공용 현관문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나요, 선배? 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렇죠. 그 1층에 있는 그 문은 네. 들어가되 현관은 일단 무조건 집 현관문 들어가지 그렇죠. 마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 계단식 아파트에 그 안에 공용 현관문 들어가도 그것도 주거 침입인가요? 그게 원래는 우영이가 저희에게 할 질문이었던 네. 걸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이틀간 아주 자연스러운 준비 건데. 일찍 동안 한 건데 네. 단문 아, 참, 그건 네. 스포일러네.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네. 받게 돼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맞습니다. 자연스럽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자연스러운지네. 집 안이 아니라 공용 복도나 로비 같은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다 주거 침입이 인정이 되고요. 그게 아, 이제 법조항 그럼 자체에 취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네, 애로가 굉장한 생기는. 네, 문제가 맞아요. 있어요. 예. 맞습니다. 법조항 자체에 나와 있는데 관리하는 건물이나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한자어지만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호텔에 내가 묵고 있을 때 누가 침입을 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주거 침입이 적용될 수 있고 뭐 항공기에 타고 선박에 타고 있는데 선박에 누가 침입했다 그러면 이제 주거 침입 같은 게 선박에 적용될 수 방이 있는 이렇게 거고. 있지만 항공기 네. 이것도 사실 기자들이 많이 하는 거라. 네 맞아요. 누구 유명 인사가 비행기 타고 간다 맞아요. 그랬을 때 맞아요. 옆자리에. 옆자리. 아 예. 근데 이제 옆자리를 있는데 못 근처 대부분. 아, 그래. 비즈니스나 뭐 퍼스트 타시 근데 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주거지로 자기가 택해서 살고 있을 경우 거주하고 있을 경우 아니면 일정 기간 요 정도에 점유하고 있을 네, 네. 경우인데 옆자리 타는 거 정도를 가지고는 아마 예. 주거 침입이 그렇습니다.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뭐 자동차 같은데 내가 뭐 사실상의 주거 아, 침입을 그렇죠. 얼마 동안 자기 산다. 자동차 옆에 갑자기 네. 탁 탄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예. 이 생활법률 코너라고 해놓고서는 저희 취재 법률 취재 전부 우리가 궁금한 걸로 예. 지금 그러네요. 저 이래도 되나요, 선배?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예. 또 좀 특이한 사례도 예. 있었어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네. 그 그냥 주거 침입만 이제 하는 경우가 뭔지 궁금해서 저희도 네. 판결문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일어났던 몇 달간의 판결문을 쭉 찾아봤더니 많이 있는 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유들로 그냥 따지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네 네. 집에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냥 간 경우 가서 뭐 해를 끼치거나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가서 두들기고 배를 계속 눈물을 흘리고 누르고 뭐 이런 이러고.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이혼한 남편이 갖고 있던 자동차를 뭐 그동안의 얘기로는 주게 돼 있었는데 나를 이혼한 후에 차를 주게 돼 있어서 연락이 안 되고 안 주니까 가서 그냥 원래 예. 알고 있던 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걸로 들어가는 경우 예.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떠오르기로는 있는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싸우다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고 들어갔을 때도 문 빼고 주거 열었을 침입이 때 막 이렇게 여는 예, 거예요? 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선박이나 항공기 그 특이한 경우도 주거 침입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최근 나온 판결 중에 하나가 소개해드리면은 이게 네 부산지방법원에서 작년 9월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이거는 그 성폭력인데 어떤 건물에 이제 미리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범죄자가 범인이 예. 미리 들어가 있다가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폭력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성폭력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성폭력 특례법상의 주거침입 성폭력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그 건물에 있는 게 그 건물을 일종의 주거지처럼 생각을 해서 그 주거지로 들어가서 이제 범행을 한 거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런 주거침입 강간 혐의를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예. 아까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양형 기준 그 상으로 나와 있는 거 실제 형량은 어떻게 이제 나오는 겁니까? 그 주거 침입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 대부분은 벌금형 거의 뭐 95% 이상인 것 예. 같아요. 지금 송영 기자가 네, 또 네. 일주일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판례에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고요. 많이 나와도 아주 간혹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제 범죄가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뭐 아마 사례들이 그랬겠죠, 사례들이. 네. 뭐 헤어지는 여자친구 집 네, 앞에서 그쵸. 눈물을 흘렸는데 징역형을 내리는 게 좀 어려우니까 가혹할 수 예. 있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판결문들을 보면은 이제 판결 이유들이 써 있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주거 침입할 때 이제 의사가 있었느냐, 내가 침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피해를 실제로 받았냐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냥 들어갔다가 알지도 모르게 나오면 사실 피해는 있었다고 보기 힘든 거고, 예. 하지만 이제 그걸 따지는데 거기서 또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네. 4월에 나온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이 이웃집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가서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소현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벌금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찾아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며칠 있다가 또 가서 또 잡아당기고 또 배를 눌렀어요. 그렇게 해서 총 3회를 그렇게 했거든요. 상습적으로. 예. 근데 이제 판결문에 보면은 그 집안에는 이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 10살, 13살짜리 자녀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누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문 열어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는 벌금형 50만 원, 100만 원 정도보다 좀 강한 처벌이 네,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한테 피해를 줬냐?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많이 겪었다가 아마 호소를 한 것 그렇겠죠. 같은데. 아이들의 공포감을 충분히 느꼈을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생활법률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적용할 만한 그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나도 그쵸. 너무 쉽게 남의 네. 집, 남의 생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자제해야 될 네.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나의 주거 공간을 그렇게 침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이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초인종 누르고 뭐 그렇게 했던 것만으로도 벌금 50만 원은 나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네요. 그럴 수 있군요. 수사기관에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보면 1인 가구들이나 이 여성들이 혼자 살 때 불안감을 느껴도 누군가 갑자기 문을 따려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게 몰라서 그랬는지 지나가다 그랬는지 술 취해서. 작정하고 그랬는지 예. 우리 집인 줄 뭐 헷갈려서 그랬는지 아는 사람이 술 취해서 정말 그랬는지를 모르는데 그럴 경우에 신고를 하면 대부분은 무겁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냥 맞아요. 그런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 전초라는 거를 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아닌가. 우리뿐 아니라 경찰도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이 송우영 기자의 역작을 마지막에 소개를 그러니까요. 해드리기 위해서 아. 예전에도 한번 준비해 왔다가 안 쓰고 그냥 간 네, 적이 늘 이런 있었던 식이죠. 게 예. 네, 맞습니다. 이거는 꼭 뭔지 숫자가 네. 많아가지고 조금 좀 언짢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가지고 왔냐면 지금 주거침입 범죄는 어떠냐면요.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범죄예요. 어떻게 뭐 벌금형이 나오냐 징역형이 나오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판사 마음인 거예요. 상황을 보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됐다는 걸 이제 우리 대법원이 인식을 한 인식을 거예요. 한 거죠. 이거 주요 문제구나.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양형위원회라 그래서 형의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가 우리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요런 범죄에 대한 기준을 정할 거야 라는 걸 합의하는데요. 11일에 이걸 발표했어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주거침입 범죄 요거에 대한 건 우리가 어떻게든 양형 기준을 곧 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시대 화두가 됐다는 네, 그런 취지기도 의미로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또 우리 송우영 기자가 네. 양형 기준은 방금 이제 선배가 설명하신 그게 양형 기준이고 헷갈리실까봐 이제 그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절도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는 물건 훔치는 거에 예. 양형 기준이 이미 이렇게 마련이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법원 양형위가 이렇게 설정을 해놔서 판사들이 요걸 따라서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절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건 뭐 일반 절도, 사람을 상대로 한 절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 기본은 일반 절도는 이제 6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사람을 상대로 한 절도는 8개월에서 2년까지. 아마 사람을 상대로 한 거니까 더 형이 좀 높은 건데 그런 식으로 기본을 정해놓고 가중 감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은- 반성을 하거나. 네네,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뭐 흉기를 들고 했거나 아니면 두 명 이상이 같이 훔쳤거나 뭐 감경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절도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국 나중에 걸렸지만은 피해자한테 피해액을 상당수를 이미 배상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좀 형을 깎아줘서 요 정도 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판사는 요거에 따라서 가중 조건, 감형 조건을 따져서 적용을 해서 여기 맞는 거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판결을 내리고
이대로 판결을 못 내리겠다고 할 경우에는 판결문에 무조건 이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개월 이상 해야 되지만 2개월만 내리겠다. 왜냐면 이런 정말 너무 불쌍하다. 네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정.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다. 네네 그런 류의 경우에 피해자도 도저히 상처. 4개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이유를 써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런 양형실을 마련하는 건데 앞으로 주거 침입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형과 감경형, 가중형이 마련돼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좀 더 이제 좀 투명해질 거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속도다 시원하네요. 화이트보드를 드디어 활용을 네. 해서 그동안 가지고 나왔다가 제대로 지금 못하고 그냥 왔는데. 송 기자님의 꿀보이스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꿀 저희 좋아하잖아요. 가족이 남으신 거 아니겠죠? 네. 아이디 잘 보십시오. 주성님께서 유튜브에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의 아파트나 빌딩에서 층간 소음으로 쫓아 올라간다면 노크하는 등의 행위가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신고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는 이걸로 신고까지 하는 일이 거의요. 진짜 많지는 않죠. 그리고 주거 침입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성범죄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절도나 살인 사건도 포함되지 않나요?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주거 침입 강간, 주거 침입 강간 미수, 주거 침입 살인 뭐 이 차이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 범죄 혐의들이 다 있고 어떤 걸 적용할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뭐 이 주거 침입 강간뿐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혐의들도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고 살인 혐의에 주거 침입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를 저희가 보기엔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디지털 팀이 이제 퇴근하실 때가 돼요. 네, 퇴근할 때가 됐군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예. 네. 그 매우 제가 재밌었습니다. 든 생각인데 아이템 고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또 송호영 기자가 또 고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네. 생활법률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다. 내가 뉴스에서 이런 거를 봤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어떻게 뭐 대응할 수 있을 사례 것인지. 뭐 이런 네. 거. 예.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변호사들과 판검사들 취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저희가 변호사법 위반 아니죠? 그럼요. 예. 너무 미천해서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2, 3주 정도 후가 네. 될 수도 있는데 또 유저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이 있으면 더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반응해주시면 다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사적인 소셜 라이브 처음 봤어요, 진짜로. 저희 좋은 같은 팀 굉장히- 선배의 이런 작아지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작아지다뇨. 작아진 거 아닌데. 시청자 여러분, 너무 되게 즐거우셨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계속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눈총이 따갑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 라이프 프라이데이 시청해주신 유저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